오래전 요괴 중 몇몇은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신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형태로 변형시켜 자기 자신의 몸을 수만으로 나눠서 인간 여러 명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의 모습으로 지내왔는데, 그렇게 전 인류가 기생충에 감염된 상황에 끊임없는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신체의 변화, 각종 질병과 장수하려는 목적으로 맞게 되는 백신으로 인해 인간들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생존을 위해 인간의 신체 환경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오랫동안 오염된 인간의 신체에 기생했던 기생충은 자신의 집, 그러니까 기생하는 인간의 신체를 변형시키게 되었는데, 이때 인간은 좀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불안한 상태, 좀비 아포칼립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떠들어본 영상의 댓글과 그 답변, 친절한 이웃님의 첫 번째 댓글, 유익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댓글을 단 지 며칠이나 지났네요. 그리고 이 글을 또 보곤 영감이 떠올라 바로 내용을 연구하는데 돌직구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기생충에 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과 추가로 외계인님의 의견을 더해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인류의 진화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진화설 사진을 보시면 유인원에서부터 진화를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두개골이 입에서부터 뇌로까지 점점 다듬어진 게 보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희는 옛부터 언어를 깨닫고 지식을 쌓으면서 점점 그 양이 늘어갔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이라는 의미조차 몰랐을지도 모르고요. 그 뒤에 후대는 이것을 후손들을 위해 남긴 것이라고 우연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어를 깨달았고 언어 체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그것을 기록하여 공부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뇌의 사용 용량도 늘어나면서 저희들의 선조님들은 여태까지 일들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고 점점 집단 생활을 하면서 교류를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인지 기능과 지능이 발달하고 저희들은 몸에 좋은 것부터 찾아다녔겠죠. 그러다 보니 사냥도 가능해지고 현재의 옷 대신 보호해준 털들이 저희의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해 주었고, 넓은 데서 생활하니 신체 기능은 그때가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 자리가 부족해졌겠죠. 그러니 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줄어들고 저희들은 또다시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진화를 통해 관찰해 보자면 우리들의 신체 구조가 진화를 통해서 유전자에 각인되었다면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일상에서 다 겪어본 적 있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결국 이를 위한 해소 방법은 저희들의 몸을 보호해줄 장비이기도 미래형 보급형 갑옷입니다. 이미 기생충들에 대해 아시겠지만 그것들이 생성되는 요소는 오로지 단백질과 생체 작용으로 기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혈액의 양분을 빨아먹고는 먹기 좋게 열로 가열해 증발시켜서 흡입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들은 미래에는 어쩌면 가스 형태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체온이 추워지면 우리의 신체에 머물던 온도도 증발해 사라지겠죠. 그것은 또 다시 기체에 녹아들 것이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생충은 벌레들의 번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친절한 이웃님의 댓글이었고요. 이에 대한 외계인의 답글. 인간은 원래부터 언어를 구사하게끔 그렇게 생겨났다고 보시는군요. 튀어나온 입의 형태와 뇌에 연결된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두개골이 뇌로까지 점점 다듬어진 게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한 존재는 인간들이 언어를 활용하여 서로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문명을 활용하여 창조자 본인들만큼 발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경험하고 기록하여 그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 토론하고 후대에 그 남은 기록으로 연구 또다시 토론하여 이런 지속적인 형식으로 세대를 거치면서 발전해갈 양질의 양분을 더 흡수하여 그 지능은 더더욱 발전했을 것이고 과학의 발전으로 누군가가 감추려고 한 그런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진 과학은 배제되었겠지만 그래도 멀리 돌아가던 올바른 길로 바로 가고 있던 간에 과학의 발전을 막을 길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 인간들의 이기심 덕분에 어느 선까지 다다랐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어쩌면 퇴화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상상도 해봤는데요. 인간들의 수가 늘어나다가 결국엔 운동할 범위도 좁아지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몸을 쓰고 살지 않고 있으니 어디 가까운데 좀 가보려고 한다면 기름 써가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 예전보다 신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고 이 또한 과학의 꼼수로 인해 잠깐은 건강한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나오거나 그 어떤 파동을 일으켜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체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행위들 또한 수없이 생겨나겠으나 이런 올바르지 못한 과학의 비정상적인 활용으로 인해 그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지 또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여러 주사약을 맞으며 지내다가 결국에는 발달한 과학의 혜택을 받기 위해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체를 기계화시키는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인간의 신체에 깃들어 기생하던 기생체의 그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자신들이 양분으로 삼았던 인간의 신체가 많이 더럽혀지긴 했어도 인간들의 수는 많았던 상황이었으니 그들 또한 그래도 살 곳이 있었지만 인간의 신체가 기계화되어가는 과정에 집을 잃은 기생체들은 또 다른 형태의 진화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런지. 여기까지가 외계인의 답글. 자,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괴소리 떠들어 볼게. 오래전 요괴는 인간들의 천적이었으나 인간들의 수가 너무도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인간들을 사랑했던 신의 존재가 있었으니 창조자 종족 중 한 존재는 인간을 핍박하는 요괴들을 못마땅해 했었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불을 피우는 기술부터 조금씩 적응해 갈 때마다 더 발전된 기술들을 전수해 주었는데 어느 순간 인간들 스스로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라 요괴들은 이렇게 발전된 인간들의 천적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 호랑이가 곰 같은 맹수가 사람들을 습격해서 잡아먹곤 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인간과 죽어 마땅한 인간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인간을 노리곤 한 것은 예나 현재나 큰 차이 없는 정도. 인간들의 수가 늘어도 너무 늘어나서
요괴들이 살아갈 땅은 점점 좁아지다 못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이들도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피와 살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요괴 종들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지내거나 인간에게 기생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지. 그렇게 지낸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니,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인간들의 과학력은 놀랄 정도로 발전하였고, 인간들 중 요괴의 존재를 알아챈 이들 또한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요괴 종과 혼형인 인간들, 그런 반푼이 요괴들인 인간들은 신인류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하기에 세상에 요괴들이 많이 있어 가능한 것이겠지. 인간들의 고위직에 여러 요괴들, 아니 요괴와 인간의 혼혈인들이 있었기에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선조인 요괴들을 부활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구는 뜻대로 잘 흘러가는 듯 하였으나 이성의 끈이 얇은 그 존재들은 복원되자마자 이 시대로 자신을 불러온 인간들과 반푼이 인간들을 먹이 삼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성향을 드러냈고, 그렇게 실패만 거듭했던 요괴종의 복원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자, 태고 쪽 요괴 중 몇몇은 인간의 신체에 스며들어간 기생충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새롭게 요괴종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인간의 신체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연구하면 될 일이었지. 연구는 잘 이루어져서 기생충을 원래의 태고 쪽 요괴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결국 성공하였고, 원래의 기생충의 식사는 인간이라는 양분, 피와 살을 뜯어먹고 지냈던 게 아니라서 기생충 특유의 방식으로 자신이 섭취해야 될 영양분을 가스의 형태로 만들어 흡입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기에, 이를 연구하는 인간과 반푼이 요괴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잡아먹으려는 시도는 없었고, 다만 이렇게 기생충이 다시 거대해지는 연구, 그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시술이 일어남과 동시에 연구자의 신체에 기생하던 기생충들이 그에 반응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래, 예전의 요괴의 덩치는 상당히 거대했지만 그 몸을 잘게 나누어서 기생충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고 했잖아. 작은 형태로 나뉘었기에 그 각 개체들의 지능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 본능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예전의 신체 신호 덕분인지 그렇게 한 개체가 태고 쪽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니, 근처에 있던 연구원들의 신체에 깃들어 있는 기생체들 또한 그 영향을 받아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생명이 위험해진 몇몇 연구원들은 즉시 연구시설에서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전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게, 태고 쪽 모습으로 변화된 그 전 기생충이 있는 곳에서 100m 이내만 아니라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 연구자는 이제 기생충을 담을 수 있는 신체를 가진 생명체가 맡아서 할 수 없는 상황. 인간들의 과학은 발전하고 또 발전하여 거의 영생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상황이었고, 인간들의 신체의 노화를 늦추고 또 늦췄지만 모세혈관 같은 그런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 복원하는 기술은 아직 없는 상태인지라, 신체의 사용도가 거의 다 되기 전에 신체와 뇌 부위를 기계화하는 시술을 받게 하였고, 그렇게 몸의 일부만 빼고 나머지 모두 기계화된 인간, 예전 인간이 그 요괴의 연구를 맡아서 하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던 이들이 최종적으로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인간의 고기와 피를 탐했던 존재, 기생충의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나 기생충 시절의 습성을 갖추고 있는 그 태고 쪽 요괴는 돼지와 소 같은 가축에게 큰 피해가 안 가게끔 소량의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기에 신체의 노화 속도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요괴의 신체, 인간들 또한 그런 신체를 갖게 된다면 노화로 인해 신체를 기계화시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희망에,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에 그런 태고적 요괴의 신체를 연구하여 기존 인간의 신체를 변형시키는 쾌거를 결국 이루게 되었는데, 이때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어. 인간들 신체에 깃들어 있던 기생충, 그래 원래는 요괴였잖아. 그런 기생충이 살던 집이, 환경이 변했다면 인간의 몸이 기계화되었으니 이들은 어디서 양분을 구하겠고, 그리고 예전에 익숙했던 그 요괴화된 인간의 신체에 더 이상 기생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이들은 다른 집을 찾아 변형된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와야 했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진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렇게 죽지 않은 요괴 인간과 기생충의 형태로 지내왔던 태고적 요괴는 제 모습을 찾아갔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지내왔던 고대의 요괴들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의 냄새가 거의 사라져 가는 것을 느꼈는지 서서히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지.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종족이 따로 지내게 되었고, 거의 요괴 수준의 존재들이, 거의 요괴의 모습을 갖춘 종족이 또 따로 지내게 되었으며, 기생충의 형태에서 태고적 요괴 종으로 다시 진화한 종은 인간들을 피해 숨어 살던 고대 요괴 종들과 또 다른 종으로 자리 잡아 그렇게 구역을 나뉘어 큰 문제 없이 지내게 되었는데, 인간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그나마 인간의 유전자가 진하게 남아있는 반푼이 종족과 인간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기계화된 오래된 어르신들은 지구상의 인간이라는 종이 멸종되지 않게끔 끊임없는 연구 중이었고, 이 연구는 단순히 인간을 복원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닌 고대 요괴종, 그래 요괴는 원래 인간의 천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고대 요괴종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겠네. 오래된 종족, reptilian이라고 봐도 뭐 그리 틀린 것은 아닐 테니, 그들은 인간의 살과 피를 그리워했고 오래전에 인간들을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치던 인신공양을 일삼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툭하면 인간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비를 내려주게 기도했던 그때 당시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멸종 위기의 인간종 복원에 많은 돈과 에너지를 타 종족들 모르게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고대의 요괴종의 우두머리들은 반푼이족의 인간 복원 사업에 전적으로 앞장서서 돕고 있는 실정이다. 1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유님의 댓글이 2개나 더 남아있으니 다른 이야기들로 또 떠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이불 속 외계인이었고요. 오늘도 졸린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